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6년 만에 열리는 국제 스포츠 대회인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8일 동안 광주의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뽐낼 예정인데요. 이번 대회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을 송정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양궁 대회를 즐기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선수가 대회에 참가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이번 대회 리커브 남자 대표팀은 파리올림픽 3관왕 김우진과 함께 김재덕, 이우석 등 파리 멤버들이 그대로 출전합니다. 반면 여자 대표팀은 파리 3관왕인 임시연,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 도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강채영이 팀을 이뤘습니다. 지난해 파리 멤버 중 임시연을 제외하고 2명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선수는 이스라엘 마다에 선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김우진과 64강에서 맞붙은 아프리카 차드의 마다에 선수는 1점을 쐈지만 한국 팬이 생길 정도로 응원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장비와 코칭 등 지원이 극히 열악한 상황에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등 그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La flèche est sortie, je pouvais plus faire revenir la flèche. Donc la flèche est déjà partie, tu peux plus la rattraper. Donc du coup, c'est pas tous les bons parce que c'est pas tous les jours qu'on fait quand même les 1 point. Donc les 1 point, c'est parce que c'est une flèche.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활입니다. 이번 양궁 대회는 컴파운드와 리커브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리커브와 컴파운드의 기본적인 차이는 활에 있습니다. 리커브가 사람의 힘과 감각으로 쏘는 전통적인 활이라면 컴파운드는 도르래가 달린 기계식 활입니다. 리커브 공식 경기에선 조준기 1개만 사용 가능하고 렌즈는 부착할 수 없지만 컴파운드는 도르래를 장착하고 케이블로 연결해 작은 힘으로도 당길 수 있습니다. 또 리커브 활보다 빠르며 활에 확대 렌즈와 조준기가 달려 있어 높은 정확도와 효율적인 사거리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리커브 종목에선 강세를 보이지만 컴파운드 종목에선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컴파운드 시작이 좀 출발이 늦었습니다. 늦었지만은 최근에 급속도로 지금 기록이 상승세에 올라와가지고. 세 번째는 경기 일정을 확인해 두는 겁니다. 컴파운드 경기는 오는 일요일 5.18 민주광장에서 결승전이 열리는데 어떤 선수가 대회 첫 금메달을 따는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한 리커브 종목은 오는 9일부터 예선이 시작되고 10일부터 12일까지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 결승이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여자부 경기는 중국과 미국이 한국 선수들의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남자부 경기는 미국과 브라질, 튀르키예 선수들이 대항마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 세계선 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성공 개최의 핵심인 콘텐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정부의 지원 의지는 물론 박람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주 행사장에 들어서는 전시관은 모두 8곳입니다. 섬의 생태, 문화, 음식 등 각각의 테마별로 나눠지는데 미디어 아트 같은 영상 기술이 주로 활용됩니다. 콘텐츠가 영상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에 조직위원회는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섬박람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미흡한 것 같고. 박람회 기간 주 행사장이 있는 돌산 지역의 차량 통행량은 하루 최대 2만 5천여 대로 예상됩니다. 반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단 2곳뿐인데다 주차장도 4,000면에 불과해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시내버스와 셔틀버스가 빠르다. 이걸 한 축으로 잡고 열차를 타고 와서 거기서 그걸 타고 오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흥행을 뒷받침하고 섬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 여객선 공영화가 된다면 섬을 찾는 분들이 2배, 3배 늘 걸로 확신하거든요. 그런 어떤 기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이런 게 필요하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연안관리 사업 이런 것만 있지 세계 선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은 전혀 지금 없거든요. 장관님께서 좀 챙기셔서
박람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지도와 관심이 크지 않다는 게 무엇보다 큰 고민거리입니다. 하물며 우리 여수 시민들까지도 박람회가 어떻게 개최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서 거기에 따른 안타까움이 상당히 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도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 조직위원회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 후원사와 전국 단위 행사를 추가 유치하는 것도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K-팝과 한류가 인기라지만 정작 우리 청소년들이 이 같은 꿈을 키워가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요. 광주의 청소년들이 끼와 열정을 발산하고 예술적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호를 받으며 시작된 무대. 세계적으로 유행인 K-팝이 울려 퍼지고 마치 한 몸인 듯 대열을 맞춰 군무를 선보입니다. 춤 실력은 물론 자신감 있는 표정이 웬만한 아이돌 못지 않습니다. 하루 3시간 닷새 만에 선보이는 공연이란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화려한 퍼포먼스를 뽐내는 타악기 공연 배우가 됐다가 각국의 전통 축제를 알리는 뮤지컬 배우가 됐다가 이곳 광주 학생예술 놀이터에서는 배우, 작사가, PD, 웹툰 작가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뮤지컬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자신감도 생겼어요. 지난 2022년 문을 연 지역 초등생들의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광주 학생예술놀이터 1관에는 그간 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번에는 중고교생들의 전용 공간 광주 학생예술놀이터 2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는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세단장한 이곳은 학교 안에서는 누리지 못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단순 문화예술 체험 공간을 넘어 예술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을 위한 꿈터이자 지역의 인적 자원과 콘텐츠를 공유하는 나눔터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목표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DNA를 표출하고 그 속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럼으로써 인성교육도 되어지고 또 이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광주 학생예술놀이터 2관은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내에서 개발한 고구마 신품종들이 외래 품종을 밀어내고 농가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식량 안보와 종자 조건 확보가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지금 국산 품종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식량연구소에 있는 고구마밭. 황토흙에 호미질을 하니 숨어있던 고구마가 주렁주렁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캐야 되는 건데 아직 잘 달렸네요. 최근 기록적 폭염과 유사한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났던 2018년. 당시 잘 자랐던 고구마를 연구해 탄생한 호풍미 품종으로 보급 4년 만에 국내 고구마 품종 중 재배 면적 1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병에 강하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국산 품종은 최근 고온다습해진 기후 탓에 자주 발생 중인 덩이뿌리 썩은 병 등의 강한 특징을 지닙니다. 이상기후와 이에 따른 병해로 현재 전국 고구마 농가의 생산량은 20년 전의 4분의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실제 최근 대표 고구마 주산지 해남과 영암의 덩이뿌리 썩은 병 발생률은 한 필지당 각각 36%와 40%로 높았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들이 주로 이제 외래 품종이 많이 재배가 됐었는데 이상 기상에 대해서 그리고 병해충에 대해서도 강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농가 소득 안정적인 농가 소득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처럼 병해에 강한 특성에 국내 고구마 품종 점유율은 올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수급불안, 그 여파로 껑충 뛴 밥상 물가. 여기에 지난 21년 종묘법 개정에 나선 일본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종자 주권을 내세우며 앞다퉈 치열한 로열티 확보 경쟁에 나선 상황. 대표적 로열티 지불 작물인 파프리카는 종자값으로 한 해 130억 원을 해외에 지불하고 전남이 주산지인 양파 종자 로열티도 한 해 60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후 적응형 신품종 육성 사업 등의 명목으로 관련 연구가 줄을 잇는 이유입니다. 식량 주권 문제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로 자리 잡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품종 국산화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주년을 기념하는 초대형 기획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예술적 실험을 봄이라는 이름으로 선언하는 전시입니다. 박소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닳고 다른 백혈레의 신발은 평생 노동의 삶을 살았던 주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영웅담처럼 보이는 이 기념비는 자본주의 착취 구조의 역설입니다. 도시화 과정에서 소멸의 위기를 겪는 아시아의 전통 마을이 영상과 설치 작품으로 재현됐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돌탑과 곱창김, 시래기 같은 오랜 먹거리들은 다시 봄이 올 거라는 믿음과 질긴 생명력을 은유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봄의 선언은 세상은 정말 폭망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홍콩의 세계적인 문화예술기관이 전당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이 질문에 매달렸고 그 답을 찾는 예술적 실험이 27개 작품에 담겼습니다. People really should be encouraged to focus on the stories that are generated and stories from many different places in the world who all offer us a glimpse of hope about doing things in a new way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and to share how we manage this world together. 작품들은 식민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재앙적 상황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그 끝에서 새로운 방향과 가능성을 봄이라는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자본주의, 식민주의 그리고 아시아의 역사들의 면면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섹션에서는 미래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모습을 공동체 그리고 비인간들의 모습으로 함께 구성을 했습니다. 세상은 정말 폭망했는가? 이제 작가들이 관람객에게 던지는 이 질문과 답을 찾는 수다스런 여정이 내년 2월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광주를 찾은 우 의장은 방명록에 민주주의와 광주 정신,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와 함께 세계로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우 의장은 광주 금남로 영화관에서 광복 80주년 다큐멘터리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 상영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지난 5월 화재가 발생했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오는 10월부터 재가동합니다. 금호타이어는 화재 피해가 없는 1공장과 2공장의 검사구역 등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타이어 생산을 시작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하루 1,000본 생산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하루 4,000본까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최무송 의장, 임종국 부의장을 비롯한 광주 북구의회 의원 12명이 국외 출장비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출장 경비로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일본 출장에 앞서 지급받은 경비 4,400여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여행사에 경비로 지출했는데 광주 북부경찰서는 출장 경비로 상품권을 구매한 자체가 예산 목적의 사용이 아닌가 보고 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44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환급액이 여행 경비로 사용됐는지 구매 한도 초과나 대리구매 행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